4교시 문제를 보면은 4교시 문제도 태양광 발전 이걸 가져가신 분이 계셨을까요? 자료는 드렸는데 네, 이 부분하고 전기 자동차도 계속 추적되고 있는 문제고 같이 나왔어. 네, 아라원에 대한 추가 경과 이것도 기본 문제고 예비전원 이것도 125회 때 첫 번째 1번 나왔는데 2번이 추가돼서 또 문제.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돼서 좀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것도 기본 문제. 산업안전 기준에서 감전 누전 차단기 이것도 특이사항이 없는 기본 사항이죠. 4교시가 제일 싫었어요. 네, 그래서 4교시가 좀 마지막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좀 너무 미안했는지 4교시 선택을 좀 소홀하게 하셨던 그 교시였습니다. 그래서 4교시의 1번 문제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의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준에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고, 그때 관련 기준으로 제가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 운영 기준 이게 자료를 드렸는데, 좀 10월에 드려서 좀 기간이 좀 돼서 그 부분을 가져가셨을지가 좀.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반은 그 10회차 2주식 문제로 이거 넣어서 풀라고 드렸잖아요. 모의고사반은 거칠적 모의고사반. 네. 5분 한번 보시라고. 네. 5분 답안 다 드리고 한번 풀어보셔.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 건축에 나올지 안전할 정도에 나올지 몰라요. 네. 모르는데 분명히 법규가 이렇게 바뀌고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안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먼저 하는 건 안전이 먼저가 아니고 안전이 무슨 법규 변경되면 제일 예민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발전기 소통시하고 안전하고 온상 전리가 있다고 그랬지. 비상시설을 안전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영역 선정이 필수죠. 안전적으로. 설계는 그거는 우리가 안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검토는 하셔야 되잖아요. 기준해야 되지. 기준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딱 초보가 검토하면 되는 건데 여기 맡겨놔. 네, 그래서 원격 감시 지역 시스템의 감시 지역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 안전관리 대행이 범위가 1메가, 3메가와트로 늘어난 확대된 부분, 그런 부분들 하시고. 그래서 감시 항목 자체가 감시, 제어, 정보, 통신, 보안 이렇게 5복지가 쭉 나와주시면서 보시면 좋고.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PV 적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터 있고 변환기 있는 타입 없는 타입 PR의 개통 책임 무게점 요 구간을 따라서 태양광 모듈 인버터까지 책임 무게점수 접촉점까지의 요 구간은 원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고, 그 감시 항목이 전압, 전류, 흡수, 우주, 차단 상태를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감시, 해상도에 대한 기준을 해서 감시에 대한 항목, 그리고 요 차단기, 접촉점에 대한 차단 부분, 이 차단 부분이 설치가 되는데, 이 차단에 대한 지역 과부하, 정기적 측정치 이상이 됐을 때 이상 신호에 대해서 원격으로 차단기,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경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상 상태가 알람이 소유자나 안전관리자에게 통보를, 옛날에 뭐 SMS 숏 문자 메시지 이런 상태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통신 부분이 실시간 일단 원격 감시니까 전송된 데이터를 감시 지원할 수 있는 게 통신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전에서 그 접근에 대한 지원, 암호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나 뭐 IoT, ICT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돼서 이렇게 큰 그림에 보시면 이 스마트 그리드하고 다 보시면 돼요. 특히 보안 문제는 가슴 수용성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항들의 그 변경된 법규를 좀 만드는데 이게 바로 출제였습니다. 드리는 자료 버리시지 마시고 학교할 때까지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드리긴 하지만 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너무 많이 아니에요? 글자만 듣고 고생하지 마. 그러니까요. 정말 무슨 119에 4교시 6번하고 125에 115에서 나왔던 문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교시 3번으로 출제되는 상황이고 딱 그대로 똑같이 글쎄요. 조금 그래서 119에 풀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딱 찍어서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네. 나오니 세 번은 연장 나오랍니다. 얘네들이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의무 설치 비율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총 아파트 용량의 뭐 5%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강화돼가지고 2% 설치를 하라는 내용하고 충전 시설 같은 경우도 이 500세대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0세대, 아니 100세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의무 설치하는 의무 설치 비율이 바뀌었더라고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도 뭐 100면에서 50면 규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적용 범위 자체가 좀 더 러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15년 때 나왔던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내는 건 조금 이게 선정되려 그래. 네. 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저쪽고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 저압 전로에 대한 시설 내용들 뭐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로에 대한 차단 부분, 충전 부분에 대한 노출, 비포장 퓨즈의 재단성, 함의 내부 설치하는 사항들, 재단성 벽벽, 내압극성의 합성 수지 제작, 진동 이런 부분들 예외사항을 둔 거, 그다음에 방습 장치, 나사도 고정,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 접지에 의해서 있는 콘센트로 사용, 옥슈 5개 별도 사항. 이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사항들에 대한 변경도 없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로에 대한 시설 대강들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 자동차는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나오고 뭐 충전 감전에 대한 그때 충전하다가 외국에는 감전 사태 이런 것도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보안 부분, 그다음에 그 전격 표준화, 그러니까 그 직료에 대한 전압의 표준화 부분 그런 부분들 또 그 콤보 DC 콤보로 그 접속부 통일시킨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인프라 충전 장치에 대한 인프라 부분 이것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의가 안 되고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급속 충전, 다음에 접촉식, 비접촉식, 그다음에 배터리 교환식, 그에 대한 종류 6가지 이런 것들이 내일 문제는 많이 있고 법이 계속 보완되고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점점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목을 떠나서 계속 출제가 되고
바뀐 게 없어요. 연장도 사용하지만 위험 표시해야 된다. 거칠의 추락 공간, 뭐 지상 지면 몇 미터 띄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라서 뭔가 설명 추가적으로 보시면 하는데. 숫자가 자꾸 폭발을 해서 그런 거. 네? 충전하다가 네. 지금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 네.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보안안이 나와서 목표를 개정해서 그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고 그건 없잖아요. 아니고. 어쨌든 얘도 한 번 나오고 버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된다고. 그쪽이랑 또 지난번에 낸 거 잊어먹고 또 내. 네. 특히 화재 부분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뭐 같은 문제를 냈어요. 발화 개소 문제가 117회 117회 때 1교시 13번도 나왔고요. 발화 개소 발화원. 그다음에 추락 경과 문제가 114회 때 2교시 5번 나왔고 이번에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나왔습니다. 화재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은 없으시고 더 잘 작성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발화가 일어나는 장소 부분으로 분류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는 뭐 특히 설명할 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연물, 정화원, 산소 그 중에 그 점화원이 발화원이 돼서 정기적으로 화재가 되는 그 이동 가능한 전원기, 전등 전화 등의 배선, 전기기계 장치, 배선 기구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추락 경과도 기본적으로 많이 다뤘던 그 과전류 크게 원인 같은 게 보통 한 8개 정도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한 11개까지 좀 나눠봤고요. 과전류에 대한 부분으로 출열에 대한 1교시 때 나왔던 문제 관련된 출열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단락에 대한 정의하고 단락 전류에 대한 크기, 화재에 대한 발생원 부분, 그 다음에 간단한 대책 부분 보시면 좋고요. 누전하고 지락 같은 개념인데 누전은 전기가 그 흘러내는 길, 전로, 대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서 흐르는 게 일반적인 전류의 흐름인데 그 전류의 흐름, 전로를 이탈해서 흐르는 걸 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전 중에 땅으로 흐르는 게 지락이 되는 거고요. 그때 흘러 들어가는 양 자체가 유효접자하고 비접자하고 틀리긴 하지만 그때 흐르는 전류 자체가 이런 함선판이나 접합부 이런 것처럼 저항이 큰 부분에서 만나게 되면은 발열이 된다. I제곱 Rt로 하면은 아니 저항이 크기 때문에 발열이 더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항을 쓰시면서 어차피 이런 지락에 대한 부분 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식 정도 좀 써주시고 하시면 좋고요. 지락에 대한 전류를 주로 안전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 유효접자와 비접자에 따라서 그 크기, 위험성을 구별해서 조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 접속부 과열 면접 볼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면접하고 그 특이하고 그게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접속부 과열, 태양광 발전의 접속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태양광 발전 접속부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면접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처럼 접속부에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면접도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원인이 뭐 대책이 뭐냐? 태양광 접속부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뭐고 그에 대한 대책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 그에 대해 설명해요. 부분들 접속부에 대한 과열하고 느슨해진 접속부에 대해서 좀 꽉 뚫어주는 그런 대책들을 필요합니다. 마산화동 증식에 대한 발열 부분, 열적 경과에 대한 발열, 지속적. 스파크나 아크 했을 때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이런 내용을 좀 잡아주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AFCI나 뭐 스파크 킬러나 최소 착화 에너지 이하, EMC, EMI 이런 좀 그런 것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련 열람 또는 탄화에 대한 부분으로 쭉 트리 트래킹, 기내하단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등록을 형성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정전기에 대한 문제, 양내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전기에 참 부분만 25분짜리인데 이걸 한국을 알려면 간단하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양내에 대한 부분도 S1, S2, S4, 그래서 LAMP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위험성. 다음에 대책으로는 62305, 3과 4 많이 설명드려서 시험도 많이 나오잖아요. 필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바다 원별 추가 경과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 위험성 비교해주면서 완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라 경과 쪽에서 좀 상세하게 좀 종류를 많이 쓰시면서 그에 대한 사항들의 원인하고 대책 부분을 같이 조금 화재의 분류면서 단순하게 분류 나누기만 하고 나이어식만 하면 좀 많이 이렇게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2교시의 점수가 조금 낮을 것 같으면은 다른 교시, 3교시, 4교시에서 점수를 넣어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쓰시면은 15점밖에 받으니까 그래서 한 3, 4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추가해서 17점, 18점 정도를 받아주시면은 20점, 22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베스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안다고 그 정도 선에서만 작성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60점을 넘을 수 있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노멀한 문제를 노멀하게 쓰기보다는 조금 더 아시는 거 조금 더 추가를 좀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4번. 이 125일 때 출제가 돼서 4교시 5번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도 용량 산정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또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연속으로 나와서 좀 아까 전기자동차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의 목차에 따라서 딱딱딱 쓰면 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처럼 준비해가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개수를 여기 얘네들의 핵심은 이 개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야지 되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거를 좀 빠진다는 거죠. 얼마만큼 좀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들이 빠져서 쓰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15때 출제가 안 됐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갔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표를 찌르고 좀 메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험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125 했는데 또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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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자가 발전 설비에 대한 고려사항. 타입. 디젤 엔진, 가스 터빈, 디젤 엔진, 가스 엔진, 가스 터빈에 대한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발전기 신뢰성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외양, 접지, 설비 개선 기준, 맞는 보호장치. 고려사항은 얘는 조금 보셨고 다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기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용량 선정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고려 사항 및 용량 선정이면 이 부분도 언급해줘서 이제 사항들을 필히 잡고 주셔야 돼요. 이런 그 중목차 부분이죠. 대목차 발전 설비에 대해서 고려 사항 용량 선정에 쓰시면 대목차가 있고 이런 중목차. 이 중목차가 빠지고 용량이 뽑혀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점수가 확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차는 문제 개수에 따라 정확하게 따주셔야 되고, 그 중목차는 그 대목차의 항목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고려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들. 그래서 이 한 개 이렇게 간단한 거에 부분적으로 빠져놓는 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큰 그림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고. 118회는 안 나오겠죠? 몰라 또. 용량 산정 방법에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수식, 일반 부하, 그다음에 전동기 부하의 합, 세대 전동기, 그다음에 그 킬로와트에 대한 변환, 그다음에 시동 계수, 그다음에 피해가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그 값에 대한 계수들. 수치부터 용량 계산하는 건 나올 수도 있겠지. 안전해서 용량 계산은 조금 다른 쪽에는 발송에는 피지법하고 비교하라고 나왔어요. 나왔지. 좀 자신에서 보고 황당했을 거야. 발송에 1교시 보고 가시는 분 되게 많다는 거죠. 말씀드린 소셜 말씀드렸죠. 이 개통공하고 발전공학 그쪽에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셨다고. 설명들 전에 시험을 보면 여러 낚시되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걸려버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어린이날 시험 봤다고요. 5월달 시험, 어린이날 5월 5일날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용량 일반적인 고저파 발생되는 UPS 제외 P 에 대한 얘기고, P의 합이죠. P 합 용량의 합계, 그다음에 나서 계수, 가중치, THD 가중치, THD도 특히 전력 품질 쪽도 이번에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고조파가 안전해서는 저도 되게 좀 중요하고 좀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THD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수식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PC법에 RC법으로 바뀌고, RC법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도 이 고조파에 대한 개수의 반영 여부 때문에 크게 바뀐 사항이잖아요. 불평도 있고 다른 여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기 뭐 다른 부분들은 다 하시면 되고요. 이 발전기 그 허용 전압 방화 개수 K값, 이거는 숫자적으로 이거를 외워서 답안지 쓰시는 거는 잘못된 공부 방식인
이렇게 하시게 하려고 대략적인 값, 율 주고 정수를 줬든지 아니면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1.07에서 1.13 적용한다. 이런 사람만 하시면 되지. 이 표를 자체를 다 넣으시면은 답안도 이렇게 작성하시지 못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방향이 잘못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보고 시험치로 가서 시험을 보시고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채점을 하신 다음에 내가 점수를 60점을 넘으시면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이제 2차를 가시고, 그렇다면은 답안을 써야 되는데 답안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서 쓰시면,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답안을 이렇게 쓸 수 있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 올라가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은 잘못됐다. 모으면 나가니까 약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거. 뭐 수업시간에 그 방송과 이런 것도 말씀드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안전관리 조직, 얘도 123회 3교시 1번으로 나왔고, 이건 뭐 너무 기초적인 문제라서 다들 작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형 하고 스텝형 얘만 110회에 123번 진짜 됐었더라고요. 한번 전에 했는데 110회 123회 이건 123회인데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출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5번 답안 만들기가. 가져가서 지금 바꾸면 되네. 네. 제가 좀 오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라인형 라인형 사업주, 관리 감독자, 작업자가 형성이 되는 데서 점선으로 된 게 안전 지시를 하는, 그리고 생산 지시를 하는, 여기 대해서 규모별로 구별을 해서 좀 적용을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맞다 안 맞다는 개념보다는 적정 규모가 되면은 적용시키는 방식이 다르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한 명 있다가 10명 있고 10명 있다가 100명 있고 100명 있다가 1000명이 있으면 그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는 체계 중에 이 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특히 사업 그런 것들로 좀 표 같은 걸로 비교해 주시면, 뭐 어떤 A, B, C 사항에 대해서 하면은 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인형하고 스텝형하고 라인 스텝형이 있을 때 얘네들마다 이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보완하는구나. 어쨌든 안전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형성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교시 6번 문제는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 감정 보형 누전 차단기인데 이건 뭐 엄청 출제가 됐던 문제죠. 차단 볼 때도 감정 방지형 누전 차단기에 관련된 문제가 116회, 119회, 123회, 그 다음에 96회, 108회, 얘네들은 뭐 엄청 누전 차단기를 너무 많이 출제했고 감정 방지용 누전 차단기만 정확하게 출제.
필수.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사항. 나도 보실 수가 없는 거고요. 감정 방지용 무전 차단기. 그래서 감정 방지용 무전 차단기의 설치 부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304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가져왔고요. 이 사항으로 보시면은 감정 방지용 무전 차단기에 대한 설치 부분 규정하였습니다. 대지전압이 18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 기기, 물등 장소에서 이 저압이 옛날에 식료 교류 이 부분이 바뀌었죠. 이거 650, 700, 1.5하고 1kg로 바뀐 저압 부분의 배경이 이것도 너무 이제 올드한 문제가 된 거죠. 저압에 대한 규정. 이번에 코사 코드가 이번에서 기준하는 규칙이 바뀌는 애구나. 그거 바뀌었다고? 네. 이거 바뀐 지가 벌써 꽤 됐죠. 기준에는 이번에 들어갔다. 네. 뭐가 바뀌었냐는데 그거 바뀌었네. 그리고 철판이 또는 철판, 철골 등의 도전성이 높은 장소. 지금은 이제 나오지만 그 전현대 위에 있는 장소, 여기 위에 만드는 거지만 이런 도전성이 높은 장소 부분들, 그다음에 임시 전로에 대한 부분의 이동력, 휴대용 기기 이런 부분들이 무전 차단기 설치에 대한 장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전 방지 무전 차단기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 부분 상태에 대한 적합성 확인 이런 부분들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감전 방지용 무전 차단기에 생략 가능한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좀 거론하고 있는 그 이중 절연 이런 부분이나 절연대 위에 대한 장소, 비국두적 본딩 이런 부분들로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비접지 방식에 대한 전로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좀 그림 같은 거 좀 그려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중 절연이 뭐를 얘기하는지 정의를 한 줄 써주신다든지 이 부분에 무전 차단기에 생략 가능한 부분, 그리고 전기기기 기구 사용하는 해당 무전 차단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우주 교환. 테스트 버튼 눌러보는 계획이 있는 거지. 유동 기사님이잖아요. 무전 차단기가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테스트 버튼인데 그거 어떻게 틀리냐고 그거 질문. 무전 차단기에 접속하는 경우 준수사항, 감도 전류, 공략 시간, 그다음에 오동작 방지 위해서 감도에서 20초. 이제 캡펜 곡선 좀 넣어주시면서 기타 이게 접속 그 호주명 무전 차단기 때문에 사진 넣었는데 뭐 답안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참고용으로. 이렇게 해서 뭐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2021년 10월 19일 앞에 드렸던 대로 보시면은 그 풀이 2021년 11월 19일 날 이게 개정이 됐던 사항이라서 출제가 된 겁니다. 공부해서 된 거니까? 네. 네. 이게 뭐 딱히 뭐 이렇게 어려움, 자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 살펴실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원체 많아서. 네, 5번, 3번, 5번 이게 불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6번 하셔야지 편하겠네요. 6번 저는 1번하고 4번 했었거든요. 4번 좀 약간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4번 그 KDS 용량
고려사항 때문에. 수식이 생각이 안 나더니까 그거는. 네, 이렇게 126회 문제 풀이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좀 봤고요.